진료하시고 하는데도 이제 많이 바쁘시고 할 텐데 이런 것까지 고민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도 실태조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너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선 교수님께서 이렇게 통번역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김일섭 원장님, 김일환 원장님께서는 또 이런 구체적인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이제 사실은 친화병원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사실은 보니까 병원이 친절하고 서비스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외국인 주민들에게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언어 소통을 하고 진료를 하실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직접 이 신청하신 병원을 20군데를 방문하면서 당초에 목표했던 그 병원들이 딱 들어오셔서 중간에 이제 한두 병원이 중간에 이제 취소를 한 군데도 있었고 한 데도 있었고 이제 그래서 딱 20개가 맞아졌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를 하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은 훨씬 더 낫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이런 재정 예산 부분을 배정받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 아쉬운 점은 그런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행이었던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경비 비용 문제하고 언어 소통 문제가 60, 70% 가까이 이렇게 실태조사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어떤 부분도 있었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병원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국인들도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분쟁에 있어서 그런 사고들은 어차피 의료보험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안심병원 이제 전담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친화병원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콜센터도 있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또 번역센터 말고도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내지는 개인적인 앱을 통해서 통번역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 때문에 진료를 못 받을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진료 체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든지 또 통번역사들 양성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시기로 했는데, 실은 저희들이 사전에 일부 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평일에 해야지 이게 이 출석률이 더 높을 것인가,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설문을 사전에 해가지고 토요일이 가장 낫다. 그래서 기간을 길게 잡아서 그렇게 했고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는 주말보다는 평일에 집중해서 하는 거 여러 가지 또 그런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교육에 있어서 실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같이 그걸 보완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갈 생각이고요. 또 이분들이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수요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통역이 꼭 필요하냐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여러 가지 우리 많은 비용이라든지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 필요한 부분에 우선 투입을 하되 그런 부분들은 이 인프라를 확충을 해서 나가는 것이 더 우선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파견 받는 입장에서도 재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삼자 통화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아까도 송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이 줄수록 좋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이제 하루에 대신에 이제 4시간까지 해서 10만 원까지로 한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한 사람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이제 집에서 병원까지 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이동 시간도 감안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탄력성을 생각을 해서 지급을 할 때 심사를 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검토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강조해 주신 지역사회 협력 체계 이제 구축 내지는 강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상자들께 이렇게 만족도를 높여주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같은 좋은 답을 만들어내는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시 사업은 아닙니다. 국비로 내려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다만 이제 우리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그거를 예산이 소진됐다고 해서 그 환자를 안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병원에서 나름대로 후원금이라든지 후원자를 연결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아까 응급 의료 지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여건이 더 나아서 거기 응급 의료 환자로 그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병원에서 불가피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확충을 하고 있어요. 한도가 있어서 올해 지급을 못하게 될 경우는 병원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면 미수금 이 제도를 이용을 해서 6년도로 이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대한 정부의 이런 미수금 상황을 보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나중에 내년도 예산 확충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탄력성을 갖고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여기 황신부님도 그런 좀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환자들이라든지 미리 우리 이주민들께서 제도에 안 들어가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 내지는 기본적으로 자기 공제 제도가 또 운영을 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자기 부담도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그런 기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민수 장관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광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김민수라고 합니다. 예,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예, 이주민 건강지원센터가 벌써 20주년이 돼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권수덕 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현재 우리 이주민 건강 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겪어보면 권순석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이제 외국인 주민들이 상당히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어떤가요 하면 저 건강해요. 뭐 혈압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BMI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래도 이제 본인들의 건강에 대해서 현재 대체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나 주민들이 젊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이상 신호를 못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병원을 못 갈까요? 물어보면 이제 아까 이제 단장님께서도 그 설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비용도 부담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시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병원을 방문하고 싶어도 평일에만 방문을 해야 된다거나, 또 그리고 언어적으로 이제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통역을 없어서 이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만났던 또 그 외국인의 경우는 파키스탄에서 온 유학생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아이를 가졌고 이제 쌍태아를 임신을 했는데 아이 임신 중독 증세가 있어서 병원을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녔고 결국엔 조산을 했습니다. 조산을 했고 신생아가 인큐베이터로 바로 들어가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그 망막에 이제 또 그 문제가 있어서 바로 수술도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학생으로 건강보험도 이미 가입이 된 상태이지만 이러한 이제 중증 질환이나 심각한 상황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도 이 모든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가지면 태아보험이라 해서 바로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문제가 발생할 시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응 방안이 있는데,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의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민간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한 외국인은 산재를 이제 입어서 의료비를 한 차례 수술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애우가 좋지 않아서 재수술을 또 받아야 된 상황이었고, 거기에 이제 후유 급여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하지만 이게 이제 좀 제대로 그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도 발생을 했고, 제 2차 수술 또한 본인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이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생계비 또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저희가 만나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정신건강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이제 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각되는 게 문화적으로도 그러고 이제 근로 환경도 가정 집안 이제 그 살고 있는 거주 환경도 그러고 경제적인 불안정 등등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본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월 1회 원스톱 상담의 날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신의학과 전문의나 이제 심리 상담 하시는 분을 오시게 해서 문진도 하고 상담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진행해 봤는데 하면 그 상담을 하면은 100%가 중증도 이상의 상태를 보이고 있었고, 약을 이제 전문의와 추가적인 상담과 진료를 하고 약을 복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상담으로 그냥 1차적인 상담에서 끝나고 2차적으로 그 다음 전문의를 이렇게 진료를 받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으로 계속 치료를 받는다는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외국인 주민 지원이다 보니까 이제 간혹 외국인들이 모든 거를 다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방문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의료비 지원이나 뭐 생계비 지원이나 이런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좀 기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원 기관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작년 4월에 개소를 해서 이제 외국인들 위해서 건강과 관련된 지원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원스톱 상담의 날을 월 1회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재활의학과나 정신 관련 이제 심리 상담사나 전문의가 방문하셔가지고 건강 검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광주 생활입금이 자원활동가단 통역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의료 지원만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 6월 현재까지 115건의 입금이 신청을 받았고 그중 86건이 이제 의료 통역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 위해서 예방이나 또 건강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들 중에는 예방접종이나 건강 확인이 이게 크게 하려는 이제 본인의 인지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대한산업보건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연 한 100도수 정도의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또 혼합권 질병대응센터와 같이 이제 결합검사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센터 내방하는 분들한테 항상 혈압 체크, BMI 체크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보면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임에도 불구하고 150, 160의 정도의 혈압을 갖고 있지만 제가 이제 병원을 가서 꼭 검진을 다시 해보고 약을 이제 복용할 것을 권하지만 보통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이러한 이제 상황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좀 우리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그 아까 말씀하신 통역 요원들을 이제 양성하고 또 활용하는 부분이 이게 공공적인 시스템으로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산구에서 이제 또 지원하는 게 있고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저희는 이제 의료 통역은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역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좀 통합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료비 지원 시스템에 대한 좀 다층적인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험,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그런 중증 질환의 경우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이것을 과연 누구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저는 이제 가족들이 도와줄 수 없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사실 뻔히 사정이 안 되니까 저희를 찾아왔을 거라는 건 알지만 이거를 개인의 그냥 책임으로만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대학에 있는 유학생들은 대학과 연계해서 조금 지원금을 마련한다거나 근로자들은 또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좀 사회공헌적인 뭐 기금들을 마련해서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도 물론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친화병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친화병원에 이제 속해 있는 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지원해준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친화병원을 이제 보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병원에 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광주시에 조금 더 재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국어 건강정보나 플랫폼 통합센터 기능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외국인들 중에는 건강에 대한 문해력이 약하다. 이 결과도 저는 이제 찾아봤었는데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싶었는데 건강에 아무리 이렇게 건강을 지켜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지만 이분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정보에 대한 좀 그 정보를 그 나라 다국어로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건강 행동 계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지난번 세계인권도시 포럼에서 이주민 세션에서 건강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위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 저희는 이미 OECD 국가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지금은 수혜국이 아니라 기여국으로 바뀐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건강 행동계획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 그에 맞춰서 조금 지자체의 모델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이주민 지원센터 황송호 센터장님께서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 위협사에 지역에서 미등록 친구들하고 지내고 있는 황성호 신부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전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로 있으면서 전체 이주민 총괄하고 광주 전남 총괄하고 있지만 전국에 이제 한국 가톨릭 주교회의에 국내 이주사목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국 총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16개 가톨릭 교구 각 대표 신부들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1792개 성당이 있거든요. 성당에 대한 그 네트워크가 그리고 700여 개의 장소들을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선 우리 강조 이사장님 20년의 역사를 단 20분 만에 말한다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하고 우리 이주민 건강센터 거기에는 코로나 시기 때 우리 사업장님과 같이 해서 이제 원동 성당에서 이렇게 진료했던 그 기억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20년 역사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은 함께 또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주셨던 권수석 단장님께서 의료 접근성 이야기하셨는데 들으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보편성. 누구나에게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또 남자 여자 상관없이 진료에 대한 또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에게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성범규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엊그저께 나주에 사는 페루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남미에서 7년 동안 빈민가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좀 하는데요. 근데 빈민가에서 스페인어를 배웠기 때문에 아주 욕이라는 거 잘합니다. 스페인어로.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페루 친구가 전화 와서 의료적인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아예 귀가 안 들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봐라 하고 월요일날 제가 나주로 갔었는데 그 전까지 막 사전을 또 찾아봤습니다. 의료적인 꼴롱나라게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좀 도움을 주고 왔는데요. 아무튼 통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 언어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제가 월요일날 만나고 왔고 그 나주 지역에 있는 제가 가톨릭 광주 사회복지에 이제 부국장으로 있는데 거기 이제 나주 종합복지관도 있고 또 나주시에 있는 가족센터와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줬는데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손병욱 교수님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김연아 원장님 저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에 기억나시죠? 광주 이주사목위원회하고 전남의사회하고 이제 협약식을 맺었었고 제 기억으로 그때 의료 단장님이셨던 이희수 원장님, 내 나라도 계시는 원장님이신데 아주 도서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도 우리 이주민들도 이렇게 손쉽게 접근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성장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그만큼 전남의사회에서 오픈된 또 포지티브한 그 방식으로 해오셨다라는 것. 처음에는 제가 이쪽을 시작했을 때 아까 우리 김민수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도권 안에서의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병원비지만 저희 제도권 밖에서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보면 한 달이면 1억 3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전국으로 이제 모금을 하거나 이야기해서 또 우리 수녀님들 투입해가지고 전대나 조대 들어가서 이제 운영 사업팀하고 이제 싸우기도 하고 디스카운트 해주라고 막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안 되면 마지막에는 전국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한테 돈 좀 걷어주세요라고 이제 신문에 강요됩니다. 그래서 병원비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들여다보면은 어려운 점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김연아 원장님께서 해오시는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이 희망의 날개라는 이 공모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 공동모금에서 이제 거버넌스 이제 컨소시엄 해가지고 광주하고 서울교구에서 해서 이제 따낸 사업입니다. 3년짜리 30억 사업인데 미등록 이주 아동의 건강한 생활과 그리고 출산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드린 이걸 홍보하려고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네트워크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 건수가 한 100여 건이 넘고 여기 읽어보시면 지원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의 16개 교구와 또 전국에 1792개의 성당이 있고 각 교구에 이주민 지원센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 쪽에 가톨릭 이주민 지원센터가 약 1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부족합니다.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가톨릭 입장에서는 그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에 아주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CMC라고 가톨릭 중앙의료원과 함께 각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가톨릭, 개신교, 불교, 물교 상관없이 모든 종교화를 초월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탄탄해야만이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해주신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감히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시 팀장님 우리 이정환 팀장님 오셨는데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총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의료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주최를 하고 계시는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에서 광주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 또 노동자들에 대한 그 건강권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토론을 컴팩트하게 짧게 해주시고 또 알맹이도 다 있으면서도 시간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분 발표하고 그다음 세 분 토론에 흐르는 그런 그 공통된 주제는 지역사회 자원들, 건강 자원들에 관련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하자라고 하는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건강센터도 앞으로 필요한 것들이 되게 협력 기반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권 교수님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손범규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협력 체계 구축 그러니까 지역 내 이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와 협력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황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희망날개 예를 들면서 이게 뭐 네트워크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이런 어떤 공통된 주제 또 필요성 같은 게 제기된 것 같은데 혹시 토론 패널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완해서 발표자가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혹시 플로어에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한꺼번에 남은 시간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오늘 발표나 토론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고 있으시면 좀 서둘러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5초만) 줍니다. 없습니까? 혹시 이 팀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전라도 주무부서에서 오셨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김윤환 원장님 하신 거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가지고 우리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해치고 이게 1년 만에 예 이렇게 또 AI가 동원해 말도 해주시고 말씀 없이 강주에서 여러 활동가들과 특히 이제 센터에서 19년인데 좀 많은 일을 하셨다는 점에서 좀 많은 경의를 표하고요. 사실 우리 전남은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어떤 지원이 역사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의사에서 좀 수년 이렇게 해오다가 작년에 저희 과가 생기고 이제 협의체로 이제 의사에서 제안을 해서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좀 1년 안에 많이 성장했는데 사실은 제가 외국인 업무를 1년 정도 했는데 오늘도 보면은 사실은 보편적인 공부하고 이런 부분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1년 동안 했지만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은 그런 인식이 사실 많이 부족하고 특히 이제 의회나 당장 육분들 선택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인식이 개선이 돼야 제도권 안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어떤 봉사라든가 또 후원 민간 영역에서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잠시 좀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 이제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좀 인식을 바꿀 것인가 이런 고민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발표하신 분들께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있으면 더 해주시고 아직 토론하신 분 중에서 또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저 황신부님 잘 알고요. 전남 지역에는 그 이주민 지원센터가 광주 이주민 지원센터가 있지만 목포, 순천, 여수 이번에 협의체 다 오셨어요. 근데 희망의 날개는 저희는 이미 그 협의체 내에서 제가 다 이렇게 협의체 우리 단톡방 열심히 협의체 활동하고 있어요. 그 위프렌즈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다 알려드리고 있고 그런데 그때 잘 알고 지원을 이미 하고 있는 목포 이주민 지원센터에서조차도 협의체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적인 좀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은 광주 전남의 지역 경계를 좀 허물고 서로 정보 교환이라든가 지금 이 통역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저희 현장에서 그 실제적으로 환자를 많이 보는 현장 의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통역이 와서 해준 게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콜센터가 훨씬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남의 방향을 저는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안이라든가 상호 정보 교류 같은 뭐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외국인 팀장님, 외국인 부서끼리 오셨으니까 그런 교류 기회가 되고 저희 또 콜센터 담당하신 또 센터장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좀 더 지역 간에 같이 협업하는 이런 장기가 마련됐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하십시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 광주가 130만 대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광주 시민입니다. 근데 이제 광주 시민과 함께 전남도 인구가 지금 소멸 지역으로 되고 있는데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들여다보는데 우리 지역이 함께 상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등록과 미등록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요일마다 베트남 친구들 600명을 만나는데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2020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돈을 벌고 돌아가겠다는 친구들인데 지금은 특히 전남 지역에 거주하겠다. 이제 여기서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못 드린 건데 저희 광주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돌보는 아가들이 40명 있는데 분유하고 기저귀를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 저출산이라고 난리인데 그래서 우리 김연아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우리를 위한 일이지 이주민들 위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또 전남부와 시 부분에 있어서 또 함께 상생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마이크 뺏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 신부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양쪽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보니까 약간 지원 시스템이 틀린데 아마 지리적으로 지역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광주는 통번역자를 키우는 게 아마 이동성이나 접근성들이 좀 더 좋은 곳이고 전라남도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콜센터가 훨씬 더 유용한 접근법이 되고 또 광주에 계시지만은 광주에 비해서 훨씬 전남의 외국인들이 여러 세대 체류 자격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훨씬 제 느낌에는 저는 전라남도도 가보고 광주시도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느낌에는 훨씬 더 광주보다는 전라남도가 아까 느끼셔야겠다는데 이주민에 대한 지원 폭이라든지 관심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광주시에서 좀 더 분발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좀 잘 소통해가지고 이주민 건강 체계 구축하는데 좀 서로 협조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 자리가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셨겠지만 제가 이제 어차피 저희도 20주년이 됐고 지금까지 그래도 일선에서 의료 봉사를 해온 입장이고 이렇게 지금 엔젤 클리닉이나 이런 것들을 또 참여해서 같이 그 위원회 우리가 회의를 해본 경험을 통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 가지 제안 또는 내지는 뭔가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어떤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할 때 모든 가치보다 물론 건강이 다 중요하죠. 건강이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위에 있는 상위 버전의 가치는 어떤 자선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누구나 행복을 할 때 모든 게 돈도 많고 건강하고 이러면 다 행복하긴 해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도움을 주고 이런 자선의 마음을 그걸 깨우쳤을 때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어떤 유명한 여러 가지 사회적 그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우리 정우성 씨 인기 많잖아요. 정우성 씨가 난민들 도와주시다 하면 욕을 뒤지게 먹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난민의 그 어떤 굉장히 유명한 큰 그 자선 단체를 운영하면서 거기 광고 자기가 무료로 광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욕을 먹습니다. 물론 자기 활동하고 상관없이 욕을 먹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의 윗사람 또는 우리 주변에 보면 난민들이나 이주민들한테 왜 우리 세금으로 그걸 도와줘야 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시다 보면 부딪힐,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다가 이걸 홍보하고 알리고 뭔가 도움을 주자라고 말하면 부딪힐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뭐 일선에서 지금 이렇게 도움을 직접 몸으로 뛰고 계시는 우리 신부님이나 뭐 다른 또 김일원 원장님도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의사들, 한의사들, 약사들 생각보다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바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정말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바라지 않고 이런 모습을 그냥 보여줌으로써 좀 약간의 감동을 주면서 같이 그냥 끌어오게 해야 되지 뭔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싸움으로 하고자 하면 우리 반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부분은 뭐 개인적인 어떤 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20년간 이런 센터가 운영된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으니까 혹시라도 그 여러 가지 도움을 갖거나 자기가 뭔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거를 생각해 가셔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독이고 나는 정말 행복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라는 뭔가 즐거움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했으면 강주호 이사장님의 아주 그냥 주옥 같은 이 말씀을 끝으로 이거 폐해서 하시기로 그래도 하면 어떨까요? 네네. 좀 이상으로 저희가 이주민 건강센터 창립 20주년이라고 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어떤 기록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만들었던 이 세미나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